언제나 아쉬운 것은 재판 때문에 자꾸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서 정말로 아쉽고 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또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에서 했던 얘기 하나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했던 이재명 지사, 오늘로써 완전히 그 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유호정 기자, 뭐 지난번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오늘 또 파기환송심 판결이니까 이제 더는 없는 거죠. 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지난 7월에 2심이 유지될까 아니면 뒤집힐까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대법원은 당시 TV 토론의 즉흥성을 고려하면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해라라고 해서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심 재판에 선고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뭐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유지한다라는 취지로 그대로 무죄 선고를 했고요. 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오늘 재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권 내 이낙연 지금 당대표를 제치고 여권 내 지금 지지율 1위로 올라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를 했는데 이제 자신에 대한 이런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이런 거 좀 이제 그만하고 나는 내가 할 길 가게 좀 냅둬라 이런 아마 의미가 담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대권의 본격적인 행보보다는 내년에 있을 이제 어쩌면 당내 이제 대결이 더 중요하게 됐죠. 당내 대결. 왜냐하면 이제 당의 대표가 후보가 되지 못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에 아무리 대중적 인기가 좋더라도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3월에 되면 원래 이제 대선을 1년 앞두고는 당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제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제 할 텐데 사실 참 묘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지도가 여러 가지로 뭐 이재명 지사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뭐 등등 나오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에 따르면 특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친문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지지도를 많이 주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일반적으로 어떤 친문이 아닌 이제 야당 지지자들도 사실은 많이 또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정의당 쪽 지지자들도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양쪽 지지도가 상당히 팽팽한데 문제는 이제 당내로 들어왔을 때 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는 아마 이제 앞으로 당의 대의원들이라든지 어떤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고 당내 조직을 잡기 위한. 특히 이제 친문 주류 세력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금은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장애에서 국민적 지지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면에서 일정 정도 획득한다 하더라도 당내 지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족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앞으로 관계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선 때 붙었을 때는 굉장히 서로 껄끄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좀 가까워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여권 내 차기 대선 구도 이렇게 이재명과 이낙연의 구도로만 볼 게 아닙니다. 11월에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이 있어요. 드루킹 여기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도 자유로워진다면 뭐 당연히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세균 총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 이낙연 구도로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당내 경선까지도 충분한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족쇄를 이재명 지사처럼
먹게 된다면 예. 아마 그 대선 후보군의 이름이 나올 수 있고 거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후의 파괴력은 김 지사가 어떤 행보를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근데 김 지사 같은 경우 지금은 대권 이야기만 나오면 손살에 치거든요. 예. 극구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 방역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존재감을 계속 가시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선 후보군으로 또 그러니까 이름을 올릴 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으로 들어간다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우군이 많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요. 대국민 예. 여론조사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예. 그럼 상당히 재미있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 또 하나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예. 지금 이름을 처음 등장했거든요. 1%지만 처음 등장했단 예.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야권 같은 경우도 지금 안철수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의 저 지지세는 언제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권의 그 소위 말하는 빅투 이재명과 이낙연 대결 못지않게 지금 야권의 대권 경쟁도 예. 상당한 흥미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 이름을 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한국갤럽은 또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서서히 이제 내년 4월 일부 이제 서울이라든지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대권 구도로 이제 전국이 좀 옮겨가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연말 정기 끝나면 아마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겁니다. 보통 대선이 한 1년 좀 넘게 남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22일 날이 대검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날 아마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대권의 꿈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동안은 침묵을 지켜왔는데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마음에 숨겨놨던 이야기를 다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서름을 다 토해낼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도 임기가 내년이면 이제 임기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인이 어떤 식이든지 결단을 할 경우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무대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연 그럼 내년 3월 달에 4월 달에 서울시장을 뛸 것이냐 대선을 뛸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정식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 이제 국민들이 야당이 될 것이 원하느냐 여당이 될 것이 원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 집권하는 게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야당도 어쩌면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각각의 잠룡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움트는 시점이 이제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차게 이제 대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